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귀한 건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만드는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2025년 1월 미국 전력회사 CEO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변압기 없으면 미국 전력망이 멈춥니다. 3년 전 한국을 외면했던 그들이 이제는 돈을 더 줄 테니 먼저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한국 업체들의 대답, 지금 주문하시면요 2029년 납품입니다. 도대체 뭘 만들기에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전기의 압력 조절기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수만 볼트. 그냥 집에 보내면 집이 타버려요. 그래서 중간에서 압력을 낮춰주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발전소는 소방호스, 집은 물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소방호스 수압을 물컵에 그대로 넣으면 물컵이 박살나죠. 그래서 중간에서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변압기예요. 그 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는 도시 하나, 공장 하나, 데이터 센터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다루는 녀석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 무게 200톤, 한 대 가격 30억 원입니다. 1969년 창원. 효성중공업 엔지니어들이 한국 최초 154kV급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나라였어요. 변압기 기술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1978년 345kV, 1992년 765kV. 한국은 착착 기술을 올려갔어요. 품질도 좋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수출을 시작했고요. 미국, 유럽, 중동까지 70개국의 변압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간단했어요. 우리가 30% 더 싸게 해드립니다. 한국은 30억 원, 중국은 21억 원, 9억 원 차이.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면 답 나오죠. 변압기 100대 사면 900억 원 차이입니다. 미국 전력회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비싸, 중국으로 가자. 2010년대 초중반 한국 업체들의 수주가 또 끊겼어요. 장원 공장 생산 라인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이겼습니다. 아니,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세상을 바꾼 날입니다. 챗GPT 출시. 전 세계가 AI에 미쳤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AI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요. 챗GPT 한 번 질문하는데 드는 전력, 구글 검색의 10배,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필요한 전력, 인구 20만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엔비디아 H100 칩 아시죠? 한 개에 수천만 원 하는 AI 칩. 그런데 이 칩도 변압기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미국에서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수백 개 지어집니다. 각 데이터 센터마다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해요. 한 데이터 센터당 평균 10대, 수천 대입니다. 미국의 대형 변압기 수요 2024년 1,400기에서 2028년 1,800기로 400기가 폭증합니다. 여기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AI 시대는 전력 전쟁이고 변압기는 그 전쟁의 탄약입니다. 설상가상 미국 전력망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력망의 70%가 25년 이상 된 설비, 변압기 수명이 보통 30년에서 40년인데 이미 한계를 넘어섰어요. 한여름 텍사스 정전 사태, 한겨울 텍사스 또 정전 사태,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변압기는 한 번 깔면 30년을 써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30년 동안 고장나고 멈추고 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합니다. 향후 10년간 전력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 투자한다. 우리 돈으로 1,6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변압기, 송전선, 변전서, 미국 전역에서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전력기기의 관세 폭탄, 바이든도 이어받았어요. 2025년 철광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50% 고율 관세, 중국산 변압기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안보입니다. 중국산 변압기에 백도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전력망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해킹당하면 나라 전체가 마비돼요. 미국 정부 결정, 중국산 쓰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갑시다. 이건 단순히 변압기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산업을 선택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1969년부터 50년 동안 이 기술에 올인했어요. 중국이 저가로 밀어붙일 때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어줄까요? 독일? 시멘스는 비쌉니다. 일본? 생산 능력 부족. 미국이 찾은 답? 한국입니다. 2022년부터 미국 전력회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최대 전력회사 AEP와 1,062억 원 계약, 효성중공업은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에서 수주 본물, LS 일렉트릭은 미국 켄터키 신재생에너지단지에 868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였습니다. 2025년엔 22%, 3년 만에 2.4배 폭증했어요. 2025년 상반기 변압기 수출액 9,216억 원, 전년 대비 39% 증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효성중공업 2025년 영업이익 전망 전년 대비 47% 증가, HD 현대일렉트릭은 전년 대비 36% 증가, 영업이익률은요 20%를 넘어섰습니다. 조선업 전성기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였거든요. 조선업 전성기를 뛰어넘는 역대급 수익성, 진짜 금광이 따로 없습니다. 주가는요 3월 말 이후 효성중공업 58% 상승, HD 현대일렉트릭 46%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 전력회사가 한국에 와서 말합니다. 저희 급해요. 제발 먼저 만들어주세요. 한국 업체 대답,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가능하세요? 지금 주문해도 2029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돈 더 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라인이 꽉 찼어요. 4년에서 5년 대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이 매달렸잖아요. 제발 저희한테 주세요. 가격 깎아드릴게요. 이제는요. 전력회사가 매달리고 한국이 대기 순번 늘렸습니다 하는 상황. 협상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 한국밖에 못 만들까요? 초고압 변압기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첫째, 숙련궁의 손기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초고압 변압기는 기계가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숙련된 엔지니어가 수천 장의 철판을 손으로 쌓고 구리선을 감아야 합니다. 200톤짜리 예술작품이에요. 미국이 돈을 쏟아부어도 공장을 바로 못 짓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숙련공이 없어서입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이 기술자들을 키워왔어요. 창원, 울산, 부산의 아저씨들. 이분들의 손기술이 곧 국력입니다. 이름은 잘 안 알려졌지만 전 세계 전력망은 지금 그 손끝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품질입니다. 한국 변압기는 안 고장나요. 25년, 30년 돌아갑니다. 중국 변압기 초기 고장과 품질 이슈가 반복 보고됩니다. 셋째, 납기.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2년 걸린다면 정확히 2년. 유럽 업체들은요, 3년 걸린다더니 5년 걸립니다. 넷째, 맞춤 설계. 사막의 설치, 염해 지역. 한국은 각 환경에 맞춰 설계합니다. 70개국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력망 교체만이 아닙니다. 해상 풍력, 바다 위에 짓는 풍력발전소에도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예요. 문제는요, 해수염을 견뎌야 합니다. 극한의 환경이에요. 중국산 아예 명함도 못 내밉니다. 유럽, 미국, 호주가 해상 풍력에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다 한국 변압기가 갑니다. 육지도 모자라 바다까지 한국이 쓸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업체들은 똑똑했어요. 미국에서 팔 거면 미국에서 만들자. HD 현대일렉트릭은 엘라베마 공장 증설에 1,850억 원, 효성중공업은 테네시 공장 증설에 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100대에서 160대로 늘렸어요. LS 일렉트릭은 한국에서만 생산하지만 미국 수출만 8천억 원입니다. 현주화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고 납기를 단축할 수 있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국 정부가 좋아합니다. 윈윈이에요. 이 호황 언제까지 갈까요? JP모건 분석, 최소 3년 이상 지속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AI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챗 GPT 567,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전력망 교체는 10년 프로젝트예요. 미국만 1,600조 원, 유럽, 호주 다 합치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셋째, 경쟁자가 없습니다. 중국 배제됐어요. 유럽 생산 능력 부족, 일본 고령화로 엔지니어 부족,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글로벌 변압기 시장 규모는 2023년 31조 원에서 2034년 60조 원으로 2배 성장입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강할까요? 첫째, 엔지니어 장인 정신. 1969년부터 50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둘째, 빠른 대응. 2020년 코로나 때도 납기 안 늦췄어요. 유럽 업체들은 다 늦췄는데. 셋째, 신환경 기술. 식물성 절연유 변압기. 화재 위험 낮고 환경 오염 적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양산 가능해요. 넷째, HVDC 기술. 2024년 효성중공업이 200메가와트급 HVDC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세계 5번째 국산화, 초고압 직류 송전, 차세대 전력망의 핵심입니다. 2000년대 중국이 저가로 밀어붙일 때 한국 업체들은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가격 내릴까? 중국처럼 빨리빨리 만들까? 근데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품질로 간다. 50년 동안 쌓은 기술, 한 번도 납기 안 어긴 신뢰, 맞춤 설계로 쌓은 명성, 이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섰습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땀 흘려 캐기 시작한 지식이 이제는 전 세계 전력망을 돌리는 진짜 노다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잘하는 산업,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금광이었습니다.